오랫동안 치과를 운영 중이신 치과 의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치과 진료를 수없이 해봤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치아가 건강한 분을 단 한 분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시면 여러분도 치매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어금니와 치매의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금니를 꽉 다물면 뇌의 특정 부위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를 방지하는 대뇌피질 부분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거죠. 반대로 어금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씹는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것이 치매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금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금니 주변의 잇몸이 건강해야 제대로 된 씹기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칫솔질과 잇몸 관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이고 잇몸 관리는 말 그대로 잇몸을 닦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충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충치가 심한 분들은 잇몸 질환이 별로 없다고 하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입안에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과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따로 있는데 이 두 세균이 서로 견제하며 반비례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치아도 닦아야 하지만 특히 잇몸을 닦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칫솔모가 부드러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딱딱한 칫솔모로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까지 들어가 제대로 닦을 수가 없거든요. 올바른 잇몸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칫솔모를 잇몸에 45도 각도로 대고 살짝 진동을 주면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잇몸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법한 치실 사용입니다. 실제로 잇몸이 안 좋은 환자분들에게 치실을 쓰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칫솔질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칫솔질은 치아 표면만 닦는 거예요. 치아와 치아 사이는 아무리 꼼꼼히 칫솔질해도 닦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에는 고춧가루 같은 작은 입자들이 많아서 치아 사이에 끼기 쉽거든요. 또한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치실을 꾸준히 써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입냄새가 완화됩니다. 치실이 구강 건강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치실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 처음에는 손잡이가 달린 치실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습관이 되면 일반실 치실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치실을 쓸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얇은 치실은 사용 중에 풀어져서 보철물에 걸릴 수 있어요. 약간 두꺼운 것, 그리고 왁스가 발려진 제품을 사용하시면 잇몸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을 쓰다가 피가 나면 깜짝 놀라서 그 부분을 피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가 나는 부분이야말로 염증이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꼼꼼히 관리하시면 신기하게도 피가 줄어듭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되면서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이에요. 이제 양치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후 3분 내에 양치하라고 배워왔는데 미국 연구진이 이를 뒤집는 결과를 몇 개월 전에 발표했습니다. 식사 후 입안은 산성 상태로 변하는데 이때 곧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를 보호하는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랑질이 다시 단단해지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치의학회 연구팀이 3주간 실험한 결과 식후 20분 내에 양치한 사람들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양치한 사람들보다 치아 표면 손상이 더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오렌지 주스, 커피, 와인 등을 드신 후에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양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식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 전에 따뜻한 물이나 녹차로 입안을 헹궈서 산도를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입냄새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구강 세정제인데 이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강 건조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세균이 더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3,000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빨간색 약이 있습니다.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성분인데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활동을 거의 완전히 차단해줍니다. 맛은 좀 쓰고 떨떨하지만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만 가글해 주시면 세균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입냄새가 상당히 줄어있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이 약은 너무 오래 사용하면 치아에 착색이 될 수 있으니까 잇몸 상태가 안 좋을 때만 단기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강 관리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에요.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관리해도 치과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않으면 며칠 만에 다시 나빠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스케일링은 보험이 적용돼서 1년에 한 번, 1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받듯이 우리 치아도 정기적인 전문 관리가 필요해요. 치아 건강에 최악인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끈적끈적한 음식들, 특히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것들은 치아에 달라붙어서 충치와 잇몸 질환을 모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딱딱한 음식보다 더 나쁜 게 질긴 음식들입니다. 마른 오징어 같은 걸 좌우로 씹으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치아를 혹사시키면 90년을 써야 할 치아가 일찍 망가질 수 있어요. 잇몸 질환은 불행히도 유전적인 요소가 큽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잇몸 질환이 있으셨다면 본인은 더욱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10년 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치아 하나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치료비, 시간 손실, 고통 등을 모두 계산한 결과죠. 임플란트도 교체 주기가 10년 정도라고 하니 결국 자연 치아만큼 좋은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어금니 건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잇몸 관리가 필수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치실을 사용해야 하며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치아가 그리고 뇌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치아 관리에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